6개월 정도까지 지나게 되면은 이런 붉은색 부분들은 많이 없어지고, 혹시나 착색이 좀 남아있을 경우에는 제가 색소 레이저를 통해서 멜라닌 세포를 좀 파괴시켜서 색소가 조금 빠지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모양이 예쁘지 않거나 함몰된 경우에는 수술 후 1년이 지났을 때 평가를 하고 절개 수술을 해서 흉터 성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클라인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 부위인 밑주름 절개와 겨드랑이 절개 흉터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개 부위하고 관련돼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는 대표적으로 절개 부위가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배꼽 절개 같은 경우에는 식염수 보형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 사용할 때는 사용이 조금 어렵고요. 겨드랑이 절개, 가슴 밑선 절개, 유륜 절개 세 가지인데, 유륜 절개 같은 경우에는 유선 조직을 통과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첫 수술로 하기보다는 재수술일 때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하고 가슴 밑선 절개는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겨드랑이 주름 부분에서 절개를 하는 것, 밑주름이 접혀 있는 부분에서 수술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밑주름 절개인데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분을 보시면 이렇게 밑주름이 또렷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팔을 들었을 때도 어느 정도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형물을 수술하게 되면 가슴의 밑선의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후에는 밑주름이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수술을 할 때 절개를 요 밑에 자기가 갖고 있는 밑주름에다가 수술을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이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피부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게 작은 밑선이 짧은 경우나 아니면 보형물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피부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이 어느 정도 사이즈를 넣으면 이 정도까지 피부가 늘어나야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밑주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선 조직이 너무 두꺼우신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밑주름이 그대로 있고 아래쪽에 새로운 밑주름을 만들기 때문에 주름이 두 개로 보이는 이중주름이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서를 받으면서 대략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젖꼭지 위치가 팔을 내렸을 때와 팔을 들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제가 계산한 공식에 따라서 밑주름의 길이가 얼만큼 길어져야 되는지에 맞춰서 새로운 밑주름이 있어야 되는 위치를 제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술을 할 때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밑주름 선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밑주름 선에다가 보통은 35mm, 3.5cm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에도 박리를 하고 위쪽 부분은 이중주름이 생기지 않게끔 또 신경을 써서 수술을 하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보이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서 보통의 경우에는 팔을 내렸을 때 이렇게 윤곽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밑주름의 절개 부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팔을 들었을 때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잘 맞기 때문에 정면으로 그냥 봤을 때보다는 흉터가 좀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흉터가 많이 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겨드랑이 절개를 했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겨드랑이 절개를 할 때 또 주로 생기는 오해 중 하나는 절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주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는 팔 쪽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위쪽에서 절개를 하게 되면 내시경으로 굉장히 먼 거리를 주행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은 조직이 조금 더 단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술을 할 때는 가장 깊은 주름에서 1.5에서 2.5cm 사이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새로운 주름을 만들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격이 경우에 따라 다른데 너무 앞쪽에 절개를 하게 되면 정면에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 있는 자세에서 제가 팔을 들어보고 잘 가려질 만한 위치에다가 표시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깊은 주름에다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앞에 하나 또는 두 개 앞쪽에 있는 주름에다가 3.5cm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수술 후 1주째 사진인데요. 보시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더마본드가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실밥을 제거를 하죠. 그래서 더마본드 같은 경우도 일주가 지나면 벗겨져도 문제가 없지만 테이핑을 굳이 하면서까지 흉터가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더마본드가 붙어 있는 거를 억지로 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일주일 동안은 물로만 씻고 2주차부터는 바디워시를 사용해서 씻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3주 정도까지는 더마본드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흉터가 당겨지지 않아서 흉터가 두껍게 잡히지 않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가 지나서 1개월째 보게 되면 약간 붉은 부분도 보이고 또 만약에 색소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갈색처럼 보이는 부분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마본드가 붙어 있는 길이보다 실제 흉터의 길이는 훨씬 짧은데 가끔씩 이 더마본드가 길게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절개가 처음에 이야기된 것과 다르게 너무 길게 돼 있지 않는가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깨끗하게 벗겨내고 나서는 저는 최소 3개월 정도는 바르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흉터 연고를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하루에 2번 정도 주무시기 전에 샤워하시고 나서 깨끗한 상태에서 한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한번 아주 얇게 코팅하듯이 바르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흉터가 좀 더 수분된 환경 안에서 좀 더 리모델링이 과하지 않게끔 되기 때문에 과도한 흉터가 생기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바르게 되면 수술 후 1개월 때보다는 붉은색도 많이 빠지고 갈색 부분도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6개월 정도까지 지나게 되면은 이런 붉은색 부분들은 많이 없어지고 혹시나 착색이 좀 남아있을 경우에는 제가 색소 레이저를 통해서 멜라닌 세포를 좀 파괴시켜서 색소가 조금 빠지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좀 과민 반응이 어쩔 수 없이 생긴 경우는 조금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여러 번 해서 조금 높이를 낮춰주거나 너무 모양이 예쁘지 않거나 함몰된 경우에는 수술 후 1년이 지났을 때 평가를 하고 절개 수술을 해서 흉터 성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희미하게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붉은색으로 보이는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착색이 빠지는 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고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자리가 잡혀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많이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했을 때 절개 부위 2가지인 밑주름 절개와 겨드랑이 절개에서 흉터의 위치를 어디에 만들고 흉터의 경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클라인TV 조정목이었습니다.